홍로 빠른 출하 일부. 비대는 농약통만 믿으면, 방제는 보조비대는 뿌리 쪽입니다. 홍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보다 빨리 키우고 상품 크기를 만들고 좋은 시기에 먼저 출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홍로는 먼저 비대입니다. 그 다음이 착색입니다. 과실 크기가 먼저 잡혀야 색이 올라왔을 때 상품이 됩니다. 색은 왔는데 크기가 부족하면 출하 시기에 맞춰도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는 홍로 비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농약통에 넣는 영양제는 보조이고 비대 본처리는 뿌리 부근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색 관리는 2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로 비대 시기에 농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제할 때 농약과 비료, 영양제를 같이 넣어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살균제나 살충제에 인산가리, 마그네슘, 칼슘제, 액상 영양제를 목적에 맞게 같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방제도 해야 하고, 장마도 봐야 하고, 도장지도 정리해야 하고, 과실 크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을 매번 따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역할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방제통은 병해충 방제가 우선입니다. 영양제는 그 안에서 보조입니다. 홍로 과실 크기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관리는 잎위가 아니라 뿌리 부근으로 들어가는 물과 비료가 중심입니다. 옆면 살포는 보정이지 본처리가 아닙니다. 잎도 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슘 보완, 마그네슘 보완, 미량요소 보완, 잎 기능 유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잎이 뿌리처럼 많은 양의 물과 비료를 받아 과실 크기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로처럼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에서 옆면살포만으로 비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생깁니다. 현장에서는 500리터 약통에 수용성 비료를 1kg에서 1.5kg 전후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농도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 번의 방제의 목적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살균제, 살충제, 인산가리, 마그네슘, 칼슘제, 아미노산, 액상비대제, 전착제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약액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온기 홍로에서는 잎 끝이 탈 수 있고 잎 뒷면이 상할 수 있고 과실 표면에 얼룩이나 거친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 살포는 필요하지만 비대 본처리로만 믿으면 부족합니다. 방제통에는 목적을 하나만 넣습니다. 방제 때 영양제를 같이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방제에는 목적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방제는 인산가리 중심, 다음 방제는 마그네슘 중심. 칼슘은 칼슘대로 따로, 미량요소는 결핍이 보일 때만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500리터 기준으로 보면 인산가리 중심은 1kg에서 1.5kg 전후를 봅니다. 마그네슘 중심은 황산 마그네슘 1kg에서 1.5kg 전후를 봅니다. 인산가리와 마그네슘을 같이 볼 때는 인산가리 1kg, 황산 마그네슘 0.5kg 정도로 낮춰서 갑니다. 칼슘제는 제품마다 성분과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킬로수로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품 권장량의 중간 이하로 보고 인산가리,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륨과는 같은 통에 넣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력이 강한 홍로에 아미노산이나 생장촉 진형 자재를 계속 넣으면 잎색과 신초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제통은 가볍게 가야 합니다. 같은 비료도 과원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인산가리, 같은 황산칼륨, 같은 황산마그네슘을 넣어도 과원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물과 토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은 pH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탄산, 경도, 원수 이씨, 철과 망간 성분도 봐야 합니다. 물이 맞지 않으면 인산이나 미량 요소가 쉽게 묶일 수 있습니다.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밭에는 해마다 비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양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지만 작물이 바로 쓰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있는 양분도 많습니다. 특히 인산과 미량 요소는 토양 pH, 칼슘, 철, 알루미늄, 점토, 유기물 상태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료를 넣기 전에 그 비료가 물속에서 잘 풀리는지, 뿌리띠까지 이동하는지, 뿌리 주변에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파머스 A 같은 수질과 양분 반응을 보조하는 자재를 쓰는 이유도
단순히 pH만 낮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과 양분의 반응을 부드럽게 만들고 토양에 묶여있던 양분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명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지표살수는 옆면살포가 아닙니다. 홍로 비대본 처리는 점적 관비가 가장 좋습니다. 비료가 물과 함께 뿌리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가 바로 점적 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입 관주도 좋지만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SS기 지표살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SS기 지표살수는 잎과 과실을 적시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쪽 하부 노즐만 열고 저속으로 천천히 지나가면서 점적 라인이나 줄 및 뿌리띠에 비료액을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위쪽 노즐은 닫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합니다. 과실 표면에 묻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방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표살수는 옆면 시비가 아니라 뿌리 부근으로 보내는 처리입니다. 처리 전 선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SS기 지표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료보다 먼저 물입니다. 마른 땅에 바로 고농도 비료액을 뿌리면 비료가 표면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진하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층으로 고르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점적 라인 선관수, 둘째, SS기 지표살수, 셋째, 짧은 후관수입니다. 처리 전에는 점적 라인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물을 먼저 넣습니다. 또는 한 주당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먼저 들어가게 봅니다. 목적은 물을 많이 대는 것이 아닙니다. 줄 및 뿌리띠가 비료액을 받을 수 있게 촉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리 뒤에는 짧게 후관수에서 표면에 남은 비료액을 뿌리층으로 내려보냅니다. 1차 지표살수 기준 1차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봅니다. 이 시기는 홍로 과실 크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500리터 기준입니다. 먼저 물과 양분 반응 조건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황산칼륨 3kg에서 4kg, 황산마그네슘 1kg, 총 4kg에서 5kg 전후입니다. 농도로 보면 0.8%에서 1.0% 정도입니다. 이 농도는 잎에 뿌리는 농도가 아닙니다. 줄 및 뿌리띠에 넣는 지표살수 농도입니다. 처음 하는 농가는 낮은 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 저속 1단 한쪽 하부 노즐만 열기, 위쪽 노즐 닫기, 바람은 약하게, 점적 라인 또는 줄 밑에 떨어뜨리기. 500리터 한 통으로 한 줄 기준 180m에서 220m 전후를 봅니다. 주간거리 2m 과원이라면 한 주당 약 4리터에서 5리터 전후의 비료액이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다만 SS기 토출량과 주행 속도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양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물만 넣고 실제 소모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는 7일에서 10일 뒤 반대쪽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여러 번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회에서 2회 처리가 가장 맞습니다. 1차 때 좌측을 했다면 2차 때는 우측으로 갑니다. 2차는 1차 후 7일에서 10일 뒤에 봅니다. 500리터 기준입니다. 2차도 먼저 물과 양분 반응 조건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황산칼륨 2kg에서 3kg, 황산마그네슘 1kg, 총 3kg에서 4kg 전후입니다. 농도로 보면 0.6%에서 0.8% 정도입니다. 2차를 1차보다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홍로가 착색 준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크기가 확보된 과원, 세력이 강한 과원, 잎색이 진하고 신초가 계속 움직이는 과원은 2차를 줄이거나 건너뛰는 것이 낫습니다. 비대가 부족한 과원만 낮은 농도로 반대쪽 뿌리띠에 넣습니다. 하면 안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SS기 지표살수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마른 땅에는 바로 하지 않습니다. 한낮 고온에는 하지 않습니다. 폭우 직전에도 하지 않습니다. 잎과 과실에 묻도록 뿌리지 않습니다. 칼슘제와 인산가리,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을 한 통에 같이 넣지 않습니다. 질산칼륨도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을 넣는다고 쓰지만 질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홍로는 7월 중순 이후 착색 준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질소가 계속 들어가면 잎색이 진해지고 신초가 늦게까지 움직이고 착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기에는 필요한 만큼 넣고 착색기로 넘어가면 줄여야 합니다. 방제와 지표살수는 역할이 다릅니다.
홍로 비대 관리는 방제와 지표 살수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방제는 보통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병해충 방제가 우선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한 번에는 목적 하나만 넣습니다. 인산가리 한 번, 마그네슘 한 번, 칼슘은 따로 필요할 때 미량 요소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지표 살수는 비대 본처리입니다. 이때는 잎을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띠를 봅니다. 선관수로 뿌리띠를 촉촉하게 만들고 비료액을 줄 밑에 떨어뜨리고 후관수로 뿌리층으로 내려보냅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방제통은 가볍게, 비대 처리는 뿌리띠로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와 2부 예고. 오늘 1부는 홍로 비대 관리입니다. 홍로 빠른 출하에서 첫 번째는 과실 크기입니다. 색을 먼저 올리려고 하기 전에 상품 크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농약통에 같이 넣는 영양제는 보조로 봅니다. 비대 본처리는 점적 관비, 주입 관주 또는 SS기 하부 노즐 지표 살수처럼 뿌리 부근으로 보내야 합니다. 순서는 이것입니다. 선관수, 지표 살수, 짧은 후관수입니다. 1차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2차는 1차 후 7일에서 10일 뒤에 봅니다. 모든 과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가 부족한 과원만 낮게 갑니다. 1차가 왼쪽이었다면 2차는 오른쪽 뿌리띠입니다. 홍로 비대는 비료를 많이 넣는 싸움이 아닙니다. 잎과 과실에 부담을 주지 않고 뿌리 주변으로 고르게 보내는 관리입니다. 2부에서는 홍로 착색을 다루겠습니다. 착색은 비료를 더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소와 물을 줄이고 과실 주변에 빛을 넣고 수확 전까지 색을 올리는 관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료 출처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농사로 사과 재배 및 착색 관리 자료, 워싱턴 주립대학교 트리프루트 자료, 뉴멕시코 주립대학교 익스텐션 자료, BC 트리프루트 프로덕션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보라루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